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되게 큰 충격이었고 돈 안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 받아서 그냥 돈 주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쯤에는 중국에서 1년 동안 유학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2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사는 경험이랑 한국에서 사는 경험 관련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는 사람이면 확실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사람 차이 어떤 거 있는지 제가 느낀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랑 한국어를 둘 다 배워봤는데 서양으로서는 배우기 조금 더 쉬운 언어는 중국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순서예요. 중국어는 순서가 되게 간단해요. 명사, 동사, 땡땡땡. 우크라이나어랑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서 문법 배울 때는 굉장히 편하고 문법가 엄청 다양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반면에는 한국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문법적인 부분 엄청 어렵고 반말이랑 높임말만 보면 사실 엄청 헷갈려요. 같은 문장인데 반말로 하는 거랑 높임말로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그 발음 오히려 한국어보다는 중국어 발음이 훨씬 쉬워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발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팡이란 팡 있고 살이랑 먹는 살이 있는데 저희는 들릴 때는 시옷이랑 산시옷 엄청 똑같이 들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예 구분이 안 되고 발음할 때도 아예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중국어보다는 이렇게 한국 발음이 훨씬 어렵고 배우기 조금 더 쉬운 언어는 중국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확실히 사기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일단 처음엔 우한 도착했을 때 기차장부터 어떤 남자가 제가 엄청 무거운 짐 들고 있는 거 보고 저한테 다가와서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되게 고마워서 짐을 졌는데 딱 택시같이 저를 데려다주고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 이렇게 기차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짐 도와주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처음엔 그거 모르고 약간 이연탄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저한테 처음엔 돈 관련해서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되게 친절하게 저의 짐 가지고 택시까지 데려다 줬는데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되게 큰 충격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처음이고 엄청 무서운 남자였고 약간 돈 안 치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 받아서 그냥 돈 주고 갔어요. 갔더니 바로 택시 탔어요. 택시 드라이버한테 저 학교 이름이랑 주소 알려줬는데 일단 학교까지 금방 도착했지만 학교 캠퍼스가 되게 크잖아요. 사실 금방금방 필요한 주소 찾을 수 있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캠퍼스에서 거의 30분 동안 그냥 돌아다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물어봤더니 택시 드라이버가 주소 찾을 수 없고 조금 더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금액이 굉장히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때는 중국은 확실히 조금 사기 많은 나라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반면에는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사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은 확실히 조금 더 안전하고 치안이 조금 더 좋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중국이랑 한국에서 집단주의가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그거 느꼈던 이유는 중국에서 공부했을 땐 한국 사람들 보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사람들끼리 모임 만들어서 거기 같이 밥 먹었어요. 제가 저희 한국 친구한테 혹시 같이 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친구가 안 돼. 한국 사람들만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는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똑같이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 보면 자기끼리 커뮤니티 되게 많이 만들었고 이끼리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양들이나 어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나라들끼리 잘 놀지는 않아서 보통 되게 섞어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끼리만
죽였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서양인 아니면 백인에 대한 인식이 중국이랑 한국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컨텐츠는 중국과 한국과 똑같이 백인에 대한 되게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 항상 되게 반갑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친절함이 조금 더 심해요. 서양 아니면 백인 사람들을 너무 과도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양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무조건 친구하고 싶어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싶고 특별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있었을 때 그런 알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건주님 드레스 입고 수영장 아니면 워터파크에서 중국 사람들이랑 사진 찍었던 알바를 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건주님 드레스 입는 서양 사람 보았을 때 너무 신기했고 엄청 좋아했고 사진 많이 찍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물론 당연히 서양인, 백인에 대한 호기심이나 친절감이 있지만 뭔가 엄청 딱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엔 관심 보일 수 있지만 뭐 관심 정도? 근데 약간 지나치게 뭐 같이 사진 찍거나 아니면 무조건 친구 돼야 되거나 그런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큰 차이점 하나는 한국은 되게 깨끗하고 길거리에서 뭐 쓰레기 같은 거 별로 없는데, 반면에 중국에는 좀 약간 그런 문화 있어요.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요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바로 길거리에서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버리다가 이제 저녁이나 아침에 다 한꺼번에 치워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건데, 대신에 하루 종일 다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 엄청 많고 엄청 더럽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중국이랑 한국은 둘 다 미세먼지가 조금 심한 편인데, 그래도 한국에서 약간 이렇게 밝은 하늘 되게 자주 볼 수 있어요. 공기가 좋을 때도 있는데, 중국 우한에서 1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맑은 하늘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늘이 되게 흐리고 뭔가 곧 비 올 것 같다는 느낌, 매일매일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상 비가 오지 않고 그냥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항상 어두웠어요, 하늘이. 그래서 이렇게 거기 1년 살고 나서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도 지금 안 좋아지고, 그래서 확실히 환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중국에서. 외모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처음으로 서양 사람은 아시아로 가면 사실 뭐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막상 그 나라에서 살아보면 확실히 차이가 엄청 느껴져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한국에 비해 조금 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여자들이 화장도 굉장히 잘하고 옷도 굉장히 잘 꾸미고, 심지어 요즘 남자들도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뭐 옷도 되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데, 중국에서 전혀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당연히 여자들 좀 꾸미고 싶을 때 되게 예쁘게 입을 때가 있지만 아직 한국만큼 이렇게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징 하나까지 있는데, 중국에서는 약간 배가 많을수록 되게 춥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만큼 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배가 크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면 그런 아저씨들이 자기 엄청 큰 배 나온 거 보여주고 막 자기 위로 옷 올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안 해요. 중국 음식은 확실히 조금 더 기름지고 그리고 양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반면 한국에는 음식이 굉장히 매워요. 매운 음식 많고 매운 맛을 비교하면 한국 음식 훨씬 매워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엄청 많은 손님이나 친구 많이 왔었는데, 솔직히 하면 처음엔 한국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간색 보이면 너무 매워서 못 먹고, 약간 입맛에 정말 잘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는. 반면에 중국 음식은 조금 약간 이런 볶음 야채라든지 볶음밥 그런 요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입맛에 조금 더 많은 음식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엔 중국 음식은 조금 더 입맛에 맞고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먹어보고 한국 음식 훨씬 좀 건강에 좋고 먹다 보면 맛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국밥이라든지 찌개 들어가는 국물이 물론 엄청 차고 매울 때가 있지만 되게 맛있을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수명이 되게 길잖아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매운 음식 많이 먹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대학교에서 아시아과를 나왔는데 거기 이제 중국어 전공이 있었고 한국어 전공이 있었고 일본어 전공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전공 중에서는 사실 중국어 전공이 제일 경쟁률이 높았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이유는 중국어 알면 나중에 일자리 구하는 게 훨씬 쉽고 되게 좋은 기회 많은데 반면에는 한국어 할 줄 알면 사실 뭐 서양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딱히 일자리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수요가 엄청 많은 언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는 K-POP도 조금 유명해지고 드라마나 BTS나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 한국어를 조금씩 많이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보다는 요즘에는 한국어 수요랑 관심도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이랑 한국에서 살아본 다음엔 내린 결론은 중국은 놀기에 되게 좋은 나라고 한국은 살기에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 이유는 중국은 워낙 커가지고 볼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경치가 굉장히 많고 약간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행하고 싶으면 확실히 중국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친구들한테 어디 아시아에서 여행하고 싶으면 그 중국 가는 게 되게 추천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서울에서 당연히 놀거리 많지만 뭐 이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인터넷도 되게 빠르고 뭐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확실히 장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한국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